자, 고도 근시보다 고도 난시가 교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수를 전반적으로 맞추는 근시량은 계산해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난시는 특히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렌즈가 조금 돌아가게 되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세 여자 환자인데요, 고도 난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시력 교정 수술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경을 쓰기가 너무 힘들고, 콘택트 렌즈로는 난시를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드 렌즈가 상대적으로는 교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안경 쓰기는 힘드셔서 하드 렌즈를 오래 착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불편하시다. 건조증을 또 유발하는 부분도 있고, 각막과 결국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렌즈 특성상 완전히 피팅이 잘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유발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거기가 마찰이 되거나 상처가 나면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하드 렌즈는 주의 깊게 병원에서 처방도 정확하게 받으셔야겠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검사 결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5디옵터의 고도 근시에 마이너스 5.5디옵터의 고도 난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6.25디옵터의 근시, 또 마이너스 5.25디옵터의 난시. 자, 이걸 이제 교정을 하려면, 각막을 깎으려면 정말로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각막이 600 정도로 아주 두꺼운 분들도 이렇게 각막을 많이 깎기는 좀 부담스럽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력적인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렌즈 삽입술을 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렌즈가 난시 축이 있고요. 그 난시 축이 결국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느냐가 난시 교정의 정확성과 시력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난시가 10도 돌아가면 약 3분의 1 정도의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난시 축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고도 난시인 경우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난시가 적은 경우는 약간 이게 돌아가더라도 별로 큰 영향이 없지만, 난시가 큰 경우는 조금만 돌아가도 시력 교정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렌즈 삽입술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고, 이런 경우는 교정 시력을 1.0으로 목표로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0.8 정도의 목표 시력을 가지고 수술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면 재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렌즈를 돌려주는 간단한 치료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드물게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전에는 눈속은 깨끗했어요. 망막도 고도 근시 난시인 경우 치고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서 레이저로 미리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특히 난시가 심할 때는 각막에 병이 숨어 있지 않은지, 특히나 원추 각막이라든지 다른 이상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패턴은 보이진 않았어요. 난시축이 일단 일정하고요,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불규칙 난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 속의 공간이 3.38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렌즈 삽입이 좋겠다. 각막은 조금 두꺼운 편이었는데 582면 평균 한국 사람 각막보다 약 10% 정도 두꺼운데, 잔여 각막을 이제 타이트하게 하면은 남길 수는 있는데, 근시와 난시의 합도수가 10디옵터가 넘어가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시력적인 질은 렌즈 삽입술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렌즈 삽입술을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각막 비대칭성 검사에서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양쪽 다 비슷한 데이터입니다. 보통 양안의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도 또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쪽 눈의 비대칭성이 또 숨어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안이 비슷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렌즈 삽입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렌즈 삽입술은 렌즈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 홍채의 뒷면, 수정체 앞면에 들어가는 그 렌즈 사이즈가 너무 크면 너무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막의 후면과 닿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사이즈가 적으면 안쪽에서 덜렁덜렁거리면서 수정체랑 맞닿아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징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해드리고 있고, 자, 각막 두께로 보통 상대적으로 가늠을 하는데 0.5에서 1 정도의 각막 두께 정도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디지털 마커를 사용해서 난시 교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1, 2도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불편함 없이 잘 보인다고 하셨어요. 5.5디옵터의 초고도 난시였는데 1디옵터 이내의 난시를 보이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0.5디옵터 이내
이내 난시로 맞춰드리고 있고, 이런 초고도 난시 경우는 0.75디옵터 이내면 대부분 아주 좋은 시력을 보이게 됩니다. 나은 시력으로 원래 0.8을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오른쪽은 0.9가 나왔고 왼쪽은 1.0이 나왔네요. 이렇게 고도 난시인 경우도 ICL 같은 경우 6디옵터의 난시까지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경우는 첫 번째로 렌즈 삽입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술 아주 잘 됐고요. 환자분 눈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